이어서 질문하시는 분 있습니까? 박한우 의원님. 네, 박한우 의원입니다.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강화,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그 복지 쪽에서 새로운 변화죠. 예. 그래서 이번에 뭐 연구 보고서도 내셨고 했는데,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실제 읍면동에 이렇게 뭐 올해 7개 동 하겠다고 하는데, 그 읍면동에 있는 뭐 주민자치위원,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 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서 교육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런 노력,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면 좋겠는데, 그게 우리 그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?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허브화 정책 일환으로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박헌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3개 권역에서 뭐 7개 권역으로 늘린다. 요건 우리가 제언을 해준 적이 있었고요. 다만 시 이제 해서 할 일을 우리가 역량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워크숍이나 이거를 보완적 완충적 역할을 했다 이거 뿐인데요.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어떤 충돌되는 부분 또 비효율적인 부분 요건 시하고 협력을 해서 그거를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. 저는 우리가 이제 그 복지재단에서 이 관련자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들은 그동안 좀 해오셨으니까,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와 관련해서는 그 해당 읍면동에 좀 찾아가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교육 활동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제가 볼 때는 그 민관 협력을 구축하는 네.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. 예. 그래서 기획연구실, 그 정책지원실 이런 파트를 좀 더 강화해서 예. 그런 그 민간 협력의 그 중간고리, 또 교육 연구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. 업무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연구 활동도 아까 이제 보고 드렸듯이 이제 상당히 이제 연구진이 이제 구축이 돼서 전문 연구원들이 구축이 돼서 재원을 해주고 시나 중앙이나 던져주고, 그다음에 아이디어 발굴해서 각종 그 거점 기관에다가 던져주고 등등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잘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지난번에 벽산 아파트를 갔을 때 그 육아 뭐였지? 종합지원센터. 네, 육아 종합지원센터 이제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런 처음 하는 거니까 복지재단에서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모형을 만들고 뭐 이 정도는 좋은데,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난다면 그것을 계속 복지재단이 계속 맡아서 할 거냐,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그거를 민간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넘길 거냐,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. 근데 그거 잠깐 설명 올리면요. 그거는 저희 평택시에서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.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한 사업인데, 저희가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라는 그거를 저희 재단 산하로 그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제 벽산 아파트에 그 사업을 했던 거고,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세팅만 그렇게 했고, 그거를 뭐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 들어가는 거는 이미 아까 여성가족 김희배 과장 네. 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보고 올립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읍면동 복지 허브와 이것이 좀 잘 정착되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정혜원 의원님. 지금 이 복지재단에서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이 그
그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죠.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 인구가 자꾸 많이 늘어나고 또 북부, 팽성 이런 데 이제 전부 노인대학과, 그죠?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있긴 하지만 이들은 좀 소수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아까도 김희성 의원님께서 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노인들이 찾아서 오는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전부 다 받는다 이겁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과연 그러니까 북부하고 그 팽성, 남부 거기 드나드는 분들 합치면은 모두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. 아,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에서 280명 되고요. 네, 고정으로 거의. 저 북부 같은 경우는 한 500명 되고요. 네네. 또 이분들은 좀 혜택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남부까지 합치면. 아, 남부는 이제 우리가 관할구역이 좀 아니라 아니, 그래서- 파악을 못했는데요. 그래서 네. 제가 이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한 1000명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나머지 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들한테 그럼 접근을 해서 그들한테 어떤 이렇게 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향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 복지재단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. 그래도 근데 아니 우리도 잠깐만요. 네. 그런데 제가 지금 박사님께서 이렇게 연구한 거를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어요. 그냥 이제 우리가 그 22개 읍면동에 그 이제 어떤 그 뭐지 소외받고 있는 그러니까 발굴되는 그런 데만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.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갖다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읍면동을 가는 것보다는 그 노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마을 해관에 노인 해관이 있죠. 그런 데를 찾아가서 뭐 일일이 하기는 힘들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복지재단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. 예. 말씀드릴게요. 이제 첫째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나으신 분들입니다.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은 고담 나으신 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몸이 불편하거나 재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그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재가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네. 지금 제가 노인복지도 네. 시에서 부서에서 좀 네. 하고는 있죠. 관리는 하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제가 노인 복지들은 이제 그 종사자들이 가서 한다 네, 치고 네, 네.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그냥 살기 위한 삶인지 어떤 그런 정말 재미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떻게 좀 삶을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이거지. 평택시 전반적으로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. 그 노인인구 행복지수를 위한 이제 사례 연구를 해서 끝나서요. 아니 근데 연구로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게- 네트워크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던져줄 겁니다. 네, 던져줄 어디다 거고요. 던져줘요? 어디다? 이제 시에도 던져주고 해랑 시에다 지서 던져주고 운전동에 던져주면 뭐합니까? 그분들한테 그게 다 가지겠어요?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는 거고 전시적인 행정이에요. 그런 것들이 직접 그분들이 와 닿아서 정말 이게 복지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참 이날이 즐겁고 이날이 기다려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. 제가 이제 팽성복지재단의 운영위원입니다. 사실 가서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뭐 거기 직원들이 어렵게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. 찾아오시는 분들 모셔서 식사, 식권 그런 거 하고 식사 대접하는 거 그것도 돈을 지금 받죠. 네, 네. 받아야 돼요 그거는. 왜냐하면은 공짜라는 거는 노인들의 어떤 그런 걸 좀
자존감을 정말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주고 잡수신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.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도 어떤 취약계층이 아니면은 그분들은 또 돈을 내고 잡수셔야 돼. 네.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. 그러면 그냥 해주시라고요. 응? 그것도 안 돼요. 거기까지는 네. 안 되는 거고요. 만들면 다 되고 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대학에서 노인대학 프로그램 좀 가끔 하는 거 그거 외에 뭐가 그렇게 또 이제 다문화가족 그 있죠. 또 뭐 애기들 무슨 뭐 장난감 그거 해주는 거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예요. 많지가 않아요.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소수 연인원을 따지면 되게 많지만 한 달에 하루에 그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을 체크해 보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. 불과 얼마 안 됩니다. 진짜 극소수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이런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걸 갖다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개발하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. 네, 의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갖고 아니,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소장님은 좀 얘기 좀 들으셔야 돼. 다 알고 계셔서 그러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다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. 조금만 네.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그렇게 전신정적인 게 많고 시대적으로 정말 몸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, 그 부분을 좀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.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, 알았습니다. 그런데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저는. 네, 의원님, 먼저 저희 그 평성복지관의 운영위원으로 바쁜 시간 이렇게 내셔갖고, 늘 함께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. 또,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맞습니다. 내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계속 많이 보는데, 저희들이 뭐, 우리가 인터넷 세대가 안 되듯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, 평택이 아직 도농이기 때문에,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해서 조금 마인드가 틀리는 건 저는 관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. 민의 마인드다. 저는 저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다.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들 그런 아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그런 건데 사실은 뭐 그분들은 올 교통편도 없습니다. 저희 평성복지타운 여기하고 또 조금 틀려서 거기는 버스도 안 가요 제대로. 80노인네가 걸어서 오기도 그렇고.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복지타운 중에서 잘 됐다는데 당진과 여기 동탄에 나래올 몇 군데를 견학을 해보니까 타운버스를 돌립니다. 타운버스를.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. 노선버스가 안 다니까. 지금 저희도 몇 군데 모여 있으면 버스 갑니다. 우리는 큰 버스는 없지만 그 이제 복지관 버스를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어쨌든 소외된 그런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에서 서비스하는 거. 지금 제가 노인을 위해서 반찬 서비스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이웃들을 하여튼 재단에서 뭘 할 수 있는가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. 또 아까 그 복지재단 식당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이렇게 해서 그 표시가 되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2,000원을 받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는 4,000원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물론 뭐 식당이 한다고 그 뭐라 그러죠 어른들 저염식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봉사자를 받아서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봉사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라 아주 좀 심각해집니다. 그런데 밥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더 많이 아는 거예요. 옛날만 해도 복지관 그러면 그냥 공짜로 밥 먹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질 떨어지는 대로 봤는데 요즘 저희 그 평택의 4개 거점 복지관은 2,000원을 받다 보니까 저염식도 하고 또 정말 질이 괜찮습니다. 저희도 점심을 대신해서 먹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에 식사를 하러 오신다. 특히 어른들에 대해서는 10시 반에 배식을 합니다. 10시 반에.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어떻게 보면
두 끼만 먹어도 행복할 텐데 어떤 분들은 한 끼 그걸로 때우기 위해서 아침에 오시는 거죠. 그래서 아침에 여기 우리 북부복지타운 같으면 한 9시나 10시 되면 그 어른들이 식사를 하려고 대기했습니다. 대기를 하고 있어요. 이런 현실을 말씀드리고, 또 바깥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,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세 이상 어른들, 지금은 명의 길어서 평균 나이가 84시고요. 아마 조만간에 이제 90세, 100세가 할 텐데, 그거는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들 가서, 혹시 그분들이 이렇게 식권 안 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들 같은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, 또 주무부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평택의 하여튼 복지가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 사업이 정말 그 복지재단에서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, 그냥 보통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무슨 봉사단체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지 마셔요.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락, 그거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지만,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또 너무나 배달해야 되고, 거기에 사람 인력이 따라야 되고, 그 사람 또 그냥 정말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모를까, 또 인건비 줘야 되고,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복잡해져요.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할 그 고유의 업무가 자꾸만 변질이 돼가고,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실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. 그러니까 정말 그 사각지대의 그 시골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, 그런 프로그램,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,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는가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야 되는 그런 거 연구, 그런 식으로 자꾸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제가 노인들도 많잖아요. 우리 단체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군데, 2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평택시도 그런,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은 그런 데하고도 또 어떤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보고,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리더가 돼주셔야 된다 이거죠. 복지에. 그죠?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달라. 네. 무슨 이런 누구나 하는 그런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.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. 예, 알았습니다. 예, 하여튼 제가 상근 이사장이라는 걸 처음 제가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,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그 복지사들이 고급 인력이죠. 사실은 이 계통에서 그들이 정말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저도 해보겠고요. 또 지금 아까 몇 가지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, 역시 의원은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, 저희 재단이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, 의원님들은 직접 이런 마을회관을 가보시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신단 말입니다. 예, 가보지 않은 사람들 모릅니다, 사실은. 저는 의원님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, 가보면 어려운 데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재단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,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행복나눔부터 이런 게 있는데, 기초생활수급대상 이런 사람들은 되는데, 그 위에 차상이 갑자기 당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 시골의 지역구의 노인회관을 찾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, 지금 지적하신 내용 반드시 숙지해서 하여튼 평택 지역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재단이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서현 의원님. 네, 그동안에 우리 복지재단의 업무를 보면은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주로 위탁 업무 주로 관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. 근데 이제 우리 박사급의 연구원을 사용하면서 어떤 연구도 하시고, 정책 연구,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데, 사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각자 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예요, 따지면은. 시에서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.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, 물론 연구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구를 더 하시다 보면 더 좋은 방향도 나오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복지재단을 보면은 이 복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정말 대접받고서 복지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내부 시각은 그렇게 하는데요. 약간 낮춰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왜냐면 다른 민간에서도 이런 업무를 연구를
기관이 많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 계신 그 사회복지사분들은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. 네,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. 월급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시의 지금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국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 뭐 기관이 전부 다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, 복지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거잖아요.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함께 나가는 그런 복지, 또 평택 시민을 위한 복지를 좀 더 노력하셔서 연구하시는 그런 우리 복지재단이 됐으면 예. 좋겠다는 바람에 한마디 네, 말씀드려보고 파트너십을 갖고 네. 자세를 좀 낮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시고 알았습니다.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시는 그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았습니다. 네, 저희 지적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거로 비춰졌다면은 저희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. 왜냐면 저희 그 80여 명의 재단의 임직원들은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게다가 저희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거여서 더 자세를 낮추고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?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. 이사장님께서는 사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위원 여러분,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?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.